대화가 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원수가 되는 대화가 있고 말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기도 하고 말을 하면 할수록 다가가는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했던 말들이 다 원수되는 대화였다는 전자였네요. 거예요. 네, 네. 원수되는 대화 부모들이 하면 애들은 무슨 생각하냐 들으면서 다 원수 갚을 생각하거든요. 개기자 TV. 입과 닫힌 방은 언제 그러면 서서히 열리던가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랜 시간이 네,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방문이 닫히면서 제가 저희 딸 때문에 그날 이제 아이가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자유행위를 한 거죠. 막 다이가 때려 부시고 그날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문득 어떤 부모는 아이를 끝까지 행복하게 잘 키우는가? 어떤 선생님은 긴 세월이 지나도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는가?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이제 두 아이 양쪽 방에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만난 게 부모교육, 평생교육.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네, 선생님이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난 분명히 내가 했던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내 방법이 안 되고 갈수록 애들하고 원수가 되고 애들은 괴물이 되고 저는 이제 애들 말 속에 들어가는 게 뭐 말대답은 뭐 기본으로 하고 그 순둥이 애들이 네. 어느 날부터 뭐 A씨 양념 따라가고 며칠 지나니까 또 17, 18이 왔다 갔다 근데 그 말이 처음 들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나도 이런 소리를 듣나? 우리 애들도 이런 말을 하나? 근데 그게 매일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예, 들을 만은 한데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만난 게 이제 평생교육, 부모교육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난 게 이제 코칭. 그게 이제 코칭이 뭐냐 보니까 네. 일종의 대화의 매뉴얼이더라고요. 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걸 몰랐던 그러니까 거군요. 지진 나면 진입 매뉴얼이 있고 불 나면 불 나는 예, 예. 매뉴얼이 있어서 그걸 지켜야 살잖아요. 그러면 대화에도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대화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화가 말이면 다 똑같다고 생각했지 대화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말을 하면 할수록 원수가 되는 대화가 있고 말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기도 하고 예. 말을 하면 할수록 다가가는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트맨 박사가 거기서 공부한 건데 가트맨 박사 책을 읽고 제가 보니까 제가 했던 말들이 다 원수되는 대화였다는 전자였네요. 거예요. 예, 예. 다가가는 대화는 한 적이 없어. 그 다가가는 대화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건데 네. 제가 아까 칭찬을 해준 적이 없었다는 없으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가는 대화가 안 되면 서로 친해질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내 대화에 문제가 있었구나를 깨달았죠. 원수되는 대화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동안? 원수되는 대화 부모들이 하면 사실 애들은 무슨 생각하냐 들으면서 다 원수 갚을 생각하거든요. 복수의 칼을 갈아요, 얘들이. 그거 갈았다가 나중에 힘이 좋아지거나 깡이 좋아질 때 빼요. 예. 그때 내가 뿌려놓은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에 그게 그 거기로. 양만큼 정비례해서 나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제가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책 있어요. 예,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부모님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도움되는 줄 알고 더 그렇죠. 이렇게 예. 화목할 줄 알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잘 되라는 소리가 예, 예. 다 원수되는 대화였다는 거죠. 네. 원수가 네. 되는 대화를 반대로 하면 될까요, 선생님? 다가가는 대화가 되죠. 아, 다가가는 여기서부터. 반대. 그 다가가는 대화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눈을 마주쳐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좋은 소리를 잘하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소리를 해도 눈 마주치지 않으면 이게 멀어지는 대화더라고요. 반드시 눈을 맞춰주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고 그리고 적절한 질문해주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지?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이 말을 하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열받게 속 터지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원수 갚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우리 엄마 성적. 우리 아빠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학교 공부. 2007년 8월 31일이 우리 아들이 학교를 그만둔 날입니다. 제가 그날만 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왜 그만뒀냐? 나중에 공부하고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가장 힘들게, 가장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학교 그만두고 그만두는 거. 대학 안 가는 공부 안 하고 대학 안 가는 거. 이러면 니네 열받겠지. 거. 니네 속 터지겠지. 음. 우리 부모님들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이렇게 들으실 텐데 네, 네. 네,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열심히 잘한다고 뭐 내가 막 서포트 해가지고 엄청 잘한다고 안심하지 마셔야 돼요. 원래 아이들을 자기주도 학습하게 해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워줘야 되는데 엄마가 생각해서 엄마가 선택해서 엄마가 하라는 거 잘하면 무슨 아이?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네, 제가 네, 네. 어려서 우리 집, 저희 집 애들은, 그 사람들이, 그 집 애들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어쩜 이렇게 착해? 그게 저는 엄청나게 내가 애를 잘 키운다고 착각했던 말들이에요. 네, 네. 말 잘 듣는 아이, 그리고 착한 아이, 이거 나중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동안의 내 대화법이 잘못된 것이었다. 네.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혹시 활용했던 사실은 방법이 있으실까요?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사춘기 네. 자녀를 둔 분들이 어떻게 음. 대화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사실은 예. 그 부모님들의 로망이 사춘기 때 친구 같은 엄마, 맞아요. 친구 같은 아빠 되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왜 로망이겠어요? 안 되니까. 아니, 불가능. 대화의 방법, 대화의 매뉴얼을 안 배웠잖아요. 그리고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해요. 저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대화의 매뉴얼의 기본은 다가가는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배워야 되나요? 부모가? 배워야죠. 엘빈 토플러가 말씀하셨잖아요. 현대인의 문맹이는 글자 못 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론을 재학습하지 않는 자가 문맹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법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렇죠. 새롭게 나오는, 과거에는 우리가 특히 유교주의적인 그런 저기가 있어서 부모가 말하면 들어야 돼. 그리고 누가 말하면 들어야 돼. 그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아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아이의 말 잘 들으려면 아이의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애가 말을 해야 듣죠. 그렇죠. 근데 애가 말을 안 해요. 안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야,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애들이 몰라. 몰라도 됐어. 돼. 방딱. 됐거든? 아유, 됐다고 그만해. 나 딱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말해봐야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말할 때 제일 기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마주치고 이렇게 들어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뭐 이건 누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말 듣는 척 하잖아요. 예. 경청하는 척 하면서 뭘 생각하냐. 그 다음 내가 할 말을 찾아. 그렇죠. 이 말 끝나면 내가 무슨 이거 말 해야지. 할까? 그리고 그러니까 들어주는 척만 하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이 말 끝나기도 전에 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아이가 말을 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다가가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가가는 대화가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이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저희 딸이나 아들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거기에 이제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로 질문을 적절하게 해주죠. 그럼 아이가 엄마 있잖아. 그 아이가 사회 시간에 이런 발표를 했다? 그런 발표를 했어? 애들 반응이 어땠어? 아이들 박수 쳐줬지.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셨어? 선생님은 그 아이 때문에 수업이 풍성해진다고 칭찬을 많이 하셔. 늘. 너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 아이의 생각이 있었을 거야. 이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말을 했을 텐데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자기 생각 말하지 않아요. 이 간이 좀 달달해. 말해도 될 것 같아. 네 생각은 그때 어땠어? 엄마 있잖아. 나 걔가 되게 부러워. 어쩜 걔는 그 좋은 발표 잘할까? 그리고 나는 그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만약에 선생님처럼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그 전에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예. 공부해야죠, 사실은. 안 돼요, 사실. 네. 저도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2007년에 7년. 학교 그만뒀다고 네. 했죠. 지금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났어요. 네. 엄청난 세월이 16년, 지났는데 네, 18년 그 지났죠. 사이에 계속해서 제가 공부를 했지만 사람은 그 어떤 태어난 그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이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공부 한 번 했다고 이런 방송 이제 한 번 들었다고 우리한테 좀 잘해봐야지 라고 한다고 이게 안 돼요. 똑같은 방송 한 번 들었다고 끝내지 말고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여기 부분이 잘 들렸는데 어머 다음에는 어머 이런 부분이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들은 방송도 몇 번씩 들으면 이게 달라요. 적어도 사람은 한 번 듣고 5번 이상 반복을 할 때 내 것이 되거든요. 이게 실천이 돼요. 근데 한 번 듣고 내가 가서 실천, 이거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17년, 18년을 원수되는 대화 퍼붓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얘들이 그때마다 상처받았어요. 네네. 말은 못했지만 네네. 상처가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회복이 되려면 얼마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 시간까지 걸린 그렇죠. 거예요? 17년, 18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마음. 네. 왜 내가 그동안 그만큼 상처를 줘놓고 이런 거 한번 들었다고 아 내가 가서 이거 빨리 해보고 내가 했는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거의 제 강의 듣고 제 책 읽고 아 저는 해보니까 안 돼요. 돼요. 저는 안 돼요. 아우 그리고 제가 속 터져서 못 하겠어요. 이런 말씀 하세요.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아이한테 원수되는 말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지금 13살이니까 13년 했네요. 그러면 13년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대화를 회복한 건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뭔가 대화를 많이 해서 회복한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때 언제 바뀌었냐. 사실은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마음이 바뀐 게 뭐 어느 날 배웠다고 해까닥 바꾼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가가는 대화를 하고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을 하면 대화도 되고 애들이 이렇게 상처가 달라질 회복되고 거다. 나랑 관계가 회복된다 배웠어요 제가. 배웠는데 집에 가서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분명히 머리로 들었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게 어딘데?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한테 아부까지 떨어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 제 생각으로는 그게 아부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다가가는 대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 안 나와. 엄마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리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 그리고 제가 학교를 이제 가면 교단에 쓴 제 심정. 내 자식도 못 가르치는 주제에 남의 자식 잘 가르치겠다고 여기 서 있나? 그 자괴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놔두고 제가 학교를 늘 출근을 해서 정말 학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남편 사업까지 부도나고 그리고 이제 남편 사채업체 쫓겨다니고 저는 이제 모든 고통을 저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저 문 열고 애들한테 미안하다 말 못했어요. 제 마음이 바뀌니까 애들이 그게 풀리는 거죠. 어느 날은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려 있는 거예요. 맨날 잠겨있던 문이.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우리 아이들이 얼굴인지. 세상에 애들이 그때 상태가 둘 다 몰골이 장난이 아니죠. 하나는 살이 이렇게 찌고 하나는 머리는 더부룩하고 완전 이게 근데 그 모습이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너희들이 얼굴인지 그게 얼마나. 얘들아 몸 풀어줘서 고마워. 얘들아 너희 얼굴 보여주니 고마워. 근데 그 말을 애들한테 했다가 애들이 또 놀고 있네 그럴 것 같아서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싱크대에 국그릇 밥그릇이 몇 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분 모를 거예요. 날마다 깨끗하게 비어있어. 옛날에 싱크대에 국그릇 밥그릇 담겨있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뭐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너희 왜 안 치웠다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제가 소리 지르고. 그런데 깨끗하게 비었던 싱크대에 국그릇 밥그릇이 제가 이제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니까 준비는 해놓고요. 항상. 준비는 넉넉하진 않지만 매일 남으니까 해놓고 나왔는데 어머 세상에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담겨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얼마나 고맙던지. 제가 물 줄줄 흐르는 국그릇 밥그릇 젓가락을 들고 얘들아 이 엄마가 해준 밥 먹어주니 고맙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마운 게 너무 많아졌네요, 선생님. 문 열어주고 방 풀어주고 밥 먹어주고 이게 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지지받고 격려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거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밥 먹어주니 고맙고 문 열어주니 고맙고 이렇게 바뀌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나와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디도 가고, 음. 그리고 손에서 게임기가 사라진 거죠. 이게 동기부여가 된 거죠. 사라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움직이더니,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인터넷을 검색해요. 그거 못 찾나 봤더니 검정고시 날짜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둘이 이제 얼마 공부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최초 남매 동시 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왔어요. 예, 그 어렵다는. 그 어렵다는 고시, 검정고시. 음. 그리고 패스해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얼마 뒤에 이제 얘들이 수능을 시험 보러 갔죠. 저는 우리 집 애들 수능 성적을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몰라요. 왜 제가 안 물어봤냐? 우리나라에 1년에 3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하루 한 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네, 하는 네. 나라잖아요. 청소년 행복지수 거의 뭐 OECD 바닥이죠. 국가고 바닥인 그런 나라에서 우리 애들이 그 18살, 19살까지 우리 아이들은 자살하지 않았다. 자살 시도하지 않았다. 그게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 수능 찍고 와도 대한민국 가 있는 대학 수두룩하죠. 네.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저출산이니까.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다 모셔가요. 명문대학 몇 개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명문대학 나왔다고 다 행복하냐 아시잖아요. 그 뒤에 또 뭐 잘했냐 천만의 말씀. 저희 딸은 대학을 우리나라에 두 곳을 가서 또 자퇴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진짜 머리카락 확 뽑아버리고 싶었는데 살아있으면 되지 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살아있으면 되지. 예. 그리고 2개 대학을 포기를 이제 뭐 비싼 등록금 내고 네네. 또 이제 그만두고 저희 딸이 속을 진짜 많이 뒤집었는데 이제 제 책에 나와 있지만 제가 어느 날 미국으로 강의를 가게 됐어요. 예. 집에서 또 놀고 게임할 거잖아요, 얘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미국 같이 갈래?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됐어. 엄마나 갔다 와. 이럴 텐데 그래도 좀 관계가 좋아져서 따라가 줄까? 이러는 거예요. 가서 뭘 했냐? 심리학.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왜 심리학 공부했겠어요? 어머님의 심리를 알고 싶으셔.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당한 상처를 치유하고 싶으니까. 치유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 딸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 같은 청소년, 나 같은 아이들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 거창한 이유를 네. 가지고 미국 가서 심리학을 공부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사실 이제 그 대학에 가서 문해창작을 했는데, 문해창작과 들어가려면 그 대학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긴 해요. 그쪽 분야에서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뭐 지도 많이 받아서 가는 대학이에요. 근데 저희 아들은 거기서 시 몇 번 뭐 써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뭐 하더니 뭐 학사경 것도 받고, 예. 그 정도 뭐 받아줘야. 수학도 하고 뭐 재석 엄청 뒤집었죠. 네. 근데 어느 날 가면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어머니 저 교수님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거 감사하다고. 돈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 세상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신의 뜻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 또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누군가는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 안 될지 모르지만 네. 저는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충격 먹었잖아요.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갖고 이렇게 깊이와 넓이와 이런 아이를 저의 그동안. 그 작은 그 어떤 네네. 욕심의 틀 안에 가둬놓고 얘를 키우려고 했으니 얘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도 달라지신 이후에 살아있으면 됐다. 네. 이 멘트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네. 벌어지네요. 뭐, 선생님처럼 네. 이렇게 깨달으신 분, 이렇게 달라지신 분이면 좋겠지만 아직도 이 땅에 아직 깨닫지 못한 힘든 네. 반성문을 써야 되는데 반성문을 아직 못 쓰고 있는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조언 사실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이 방송 안 봐도 되는 분들이 보더라고요. 꼭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분들이 안 안 봐.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 그거 감사하시면 돼요.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왔고 늦게라도 아침에 잘 심장마비 안 걸리고 일어났으면 감사하고, 얘가 어디 가서
싸움을 좀 하고 왔어도 얘가 안 죽고 살아왔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넘치거든요. 그리고 돈, 쥐, 명예, 제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 그렇게 달달달달 볶았는데, 인격 없는 돈, 쥐, 명예 이거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아까운 돈, 그동안 뿌렸던 수많은 사교육 기관에 뿌렸던 돈들, 그거 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여행을 다녔으면 세계 일주 3번은 했을 텐데, 물론 사교육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꼭 선택권을 주세요. 어느 학원 가고 싶니? 이번 여름방학에 어디 갈까?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애들한테 좀 제발 물어봐 주세요. 이윤남 선생님의 경험담이 많은 부모님들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